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티브입니다. 오랜만에 공인중개사 관련된 영상을 올리게 되었네요. 오늘은 공인중개사 관련돼서 궁금해하는 사항들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과연 동차 시험이 좋으냐, 구분 응시가 좋으냐?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동차 응시의 경우에는 1차와 2차 시험을 한꺼번에 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준비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한꺼번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작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이와 반면 구분 응시는 1차와 2차 시험을 2년에 나누어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1차 과목을 합격을 하게 되면 그 합격에 대한 유예기간이 1년간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2차만 합격을 하시게 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는 셈이죠. 자, 상대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저같이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평소에 시간을 공부에 많이 할애할 수 없는 분들에게 적절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을 준비하기 전부터 동차를 목표로 해서 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 성격 자체가 짧은 기간 내에 집중력 있게 투입을 하고 좀 힘든 시기를 좀 최대한 짧게 만들어서 준비하는 과정이 좀 힘들긴 하더라도 이 과정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저는 동차를 시험 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생각은 사실 그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내에 더 절실하게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준비 과정이 생각보다 너무 고됐어요. 직장을 다니고 중간중간에 시간을 쪼개서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활을 1년 동안 더 해야 된다는 정말 강박관념은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렇듯 동차 시험과 구분 응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텐데 이 해당 내용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동차 시험과 구분 응시에 대한 각각의 장점을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당연히 동차 시험의 경우 1차 시험을 합격을 하시고 또 2차 시험을 합격을 하시게 되면 해당 시험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됩니다. 사례 2의 경우는 1차 시험은 합격을 하셨는데 2차 시험에서 불합격을 하실 경우 해당 시험은 불합격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1차 시험의 합격 유예기간이 1년간 연장이 되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서 2차만 합격하시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사례를 보시면 1차 시험을 불합격하고 2차 시험을 불합격할 경우 당연히 해당 시험은 불합격으로 처리가 되고요. 다음 해에 1차와 2차 모두 합격하셔야만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일어나면 안 되는 사례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1차 시험을 불합격하고 2차 시험을 합격할 경우 해당 시험은 불합격입니다. 다만 앞선 사례와 같이 2차 시험에 대한 합격 유예기간이 1년 동안 연장이 되느냐? 아닙니다. 이 경우는 1차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1차와 2차 모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구분 응시의 경우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올해 1차 시험을 합격을 하고 내년에 2차 시험을 합격할 경우 내년에 합격으로 처리가 되어 내년 차수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사례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올해 만약에 1차 시험을 합격을 하셨는데 내년에 2차 시험을 불합격할 경우 1차 시험의 유예기간 1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 1차와 2차 모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독학을 해야 되느냐, 학원을 다니는 게 맞느냐? 당연히 혼자 독학을 해서 준비하시는 것보다 학원을 등록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시험 자격을 취득하시는 데 유리하겠죠. 제가 등록을 해서 수강했던 에듀윌 뿐만 아니라 방문각,
뭐 해커스, 뭐 랜드프로 등등 정말 공인중개사 관련된 정말 좋은 과정들이 많은 학원에서 개설이 되어 있고, 강의를 직접 하시는 교수님들의 수준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험을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상당히 체계적으로 과정들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독학을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을 등록하셔서 학원에 짜여져 있는 커리큘럼을 이수하시면서 이 자격증 취득에 조금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바로 이 수강료 부분일 것 같은데요. 학원이 좋은 건 아는데 수강료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럼 과연 학원 수강료는 과연 얼마나 하느냐? 비용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오늘 이 학원에 대한 수강료, 제가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수강료 부분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네,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에듀윌 수강료 학습비 영수증에서 제가 이 내용을 캡처해 온 사항이고요.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2019년 12월 달에 총 비용이 89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100% 환급 평생 패스로 등록을 했고, 나머지 과정들은 제가 필요한 과정들을 조금 이제 필요한 교재라던가 아니면 체계도, 그리고 1회와 2회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모의고사를 치르지 않고 저는 시험하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봉투 모의고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총 비용은 96만 8,600원이 소요가 되었으나, 자, 이 중에서 89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 환급을 받아서 89만 원의 비용을 다 그냥 나중에 다 돌려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투입된 금액은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화면에 금액만 소요가 되었고, 공인중개사 취득까지 총 78,6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자, 내용을 잘 보셨죠? 총 비용이 약 한 98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운이 좋게도 그 수강료를 전액 더 환급받을 수 있는 상품을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당 상품은 어떤 특정 기간 내에 만약에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제가 등록했던 수강료 전액을 다 환불해주는 그런 상품이었었는데,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충동적으로 구매를 한 것 치고는 상당히 좋은 상품을 선택을 했죠. 자, 결론적으로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들었던 총 비용 78,620원이었습니다. 78,620원. 자, 이 정도 금액이면 우수한 양질의 강의를 계속해서 들을 수 있고, 또 학원에서 만들어 놓았던 체계적으로 짜여진 커리큘럼을 이수하면서 이 정도 금액으로 학원에서 운영되는 그 과정을 이수한다. 상당히 매력적인 금액 아닌가요? 자, 이처럼 각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관련된 수강 프로그램들을 꼼꼼히 한번 들어가셔서 살펴보시고, 또 학원뿐만 아니라 각종 홈쇼핑에서도 해당 과정들을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막연하게 학원을 등록해서 수강료가 비싸다라는 그 생각에 빠져 있지 마시고 본인이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끌고 모으세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반드시 합격할 것이라는 나만의 목표를 설정하신 이후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절실한 마음가짐만 있으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 시험을 합격하실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음 같아서는 더 빨리 더 많은 양의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짬내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내용을 올리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을 같이 공유드리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짬짬이 시간을 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는 이 어떤 노하우가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최대한 빨리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티브였습니다. 안녕.
지금 아마 학원 커리큘럼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아마 첫 번째 모의고사를 치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시겠죠? 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첫걸음 떼셔서 진행하시는 과정입니다. 아마 모의고사를 치르시면서 과연 내가 풀고 있는 게 맞나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조차도 지금 힘든 상황이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점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제 고작 1회 모의고사 치신 거거든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지금 상황의 점수를 평가하고 판단을 내리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내가 맞는 길인가? 이 판단조차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첫 번째 모의고사를 치르고 난 이후에 상당한 자괴감에 빠졌었고 정말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던 그 4개월의 시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지나가는 건가? 정말 뭘 준비한 건가? 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했는데 결국 저도 10월까지 완주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올해 10월입니다. 그 기간을 꾸준하게 달려나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여러분을 기다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요. 좌절하실 필요도 없고 시험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달려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